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 즉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선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자인 노인과 의료진 등에게는 무료로 백신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미 FDA가 화이자의 백신의 인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는 첫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포커스에 대해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기존의 화학 항암제 부작용을 줄인 3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의 배지수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질문입니다. 회사 명칭이 지노맨 컴퍼니잖아요. 어떤 뜻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이들 이게 컴퍼니 그러면 이게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말고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뭐 동료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개념으로 아. 아니면 티파니 앤 컴퍼니 그러면 티파니라는 사람과 그 세 회사가 합쳐져서 이제 그저 티파니와 나머지 회사들 이런 네, 의미거든요. 동료들. 네. 그 저희의 이제 그 기본 저희의 그 핵심 역량이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이고요. 예. 그래서 유전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유전체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놈 유전체와 이것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해서 그렇죠. 지노맨 컴퍼니다라는 이 회사 명칭에 소개해 주셨고요. 지노맨 컴퍼니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부르죠. 이 부분을 활용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일단 면역 항암제, 앞서 짧게 소개했지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 의사였어요. 예.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화학 항암제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 받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머리 빠지고 예. 설사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식욕과 오심, 구토 뭐 그냥 부작용이 엄청나죠. 예, 부작용도 엄청났고 네. 예. 항암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면은 진짜 이게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진짜 이렇게 좀 의사 입장에서 헷갈릴 정도로 네. 뭐 이런 아주 좀 고통스러운 치료제였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표적 항암제 나오고 네. 면역 항암제 나오고 이게 3세대인 거죠? 예,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환자분들이 입원도 안 하고 예. 외래에서 주사를 맞고 네.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또 자기 생활하고 항암 네, 치료를 그러- 하는데 입원을 예. 하지 않고요. 예. 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고 정말 그 효과도 정말 이렇게 아주 좋아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 기존에 알던 면역하면요. 보통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먹으면 이제 좀 잘 쉬면 면역력이, 낫는다면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오고 나서 보니까 예. 그게 아니라 수시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 세포가 막 발생할 때 그때마다 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것들을 싸워서 그걸 다 퇴치하면서 우리 몸 예.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건데 네. 예. 그 기전이 이제 막히면서 이제 암이 발병을 하는 예. 거고요. 면역 항암제는 그러니까 원래 그 나의 그 면역 기전이 예. 암세포로부터 이제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막힌 거를 풀어주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만든 게 예. 면역 항암제가 그러니까 됐어요. 몸속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 세포를 죽이는 게 이 네. 면역 항암제인데 그럼 이것과 장내 미생물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그 세균이 제 몸에 한 5kg 정도는 세균일 거예요. 예. 제 예. 체중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살고 있고요. 예.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세균들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하고 어떤 긴밀한 작용들을 해요. 네. 긴밀한 작용들을 해서 만약에 세균이 하나도 없으면 면역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이제 뭔가 분비물들을 막 내고요. 그 분비물들이 면역 세포를 다시 활성화를 확 시켜 올려주고 그래서 또 이제 암과 싸우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기전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이제 그 면역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네. 그 서태지와 아이들 네. 그 티파니 앤 컴퍼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대표님 연세를 보면 좀 티파니 앤 컴퍼니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 지노맨 컴퍼니가 네. 최근에 이제 그 한국 FDA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전에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네네. 이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실험 물질 네네.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여러 가지를 예.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면역 항암제를 처음으로 이제 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 항암제를 그 이제 그 장내 미생물로 만들 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일단 좋은 세균을 찾아요. 유익균이라고 하죠. 유익균 중에 항암에 효과가 있는 네. 그런 세균을 찾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면역 항암제들이 있어요. 예. PD-1, PD-L1 뭐 유명한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걸 개발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머크, 독일에 있는 머크라는 네. 머크사하고 미국 파이자사하고 협력해서 만드는 바벤시오라는 약이 있어요. 예. 그 약과 저희 약이 컴비에서 환자한테 투여가 되는 예. 그런 이제 그런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임상 연구를 위해서 이제 미국 FDA에서 저희가 이제 IND 승인이라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임상 연구를 예. 해도 좋다. 이 약이 이제 충분히 어. 사람한테 투여돼도 된다. 괜찮다. 예, 예. 안전성을 어떻게 보면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을까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FDA 허가받는 것도 네. 되게 벤처에서 되게 힘든 예. 과정인데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임상 연구를 이제 승인을 받았고 네. 미국에서 예. 저기 그 예일 대학병원 네. 그리고 MD 앤더슨 이렇게 상당히 좋은 병원들에서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또 이제 한국에서도 임상을 하나 더 열고 싶어서 예. 오. 한국 FDA 또 식약처에서요. 식약처에서 예.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또 임상을 또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임상 시험은 어떤 암종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일단은 그 면역 항암제에 잘 듣는 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폐암, 그리고 두경부암, 그리고 요로상피암 아, 세 가지 예. 종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암에 대한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진노맨 컴퍼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약계열 주요 파이프라인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그 면역 항암제하는 게 제일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예. 메이저 프로젝트고 그거 말고도 자폐증을 치료하는 예. 것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피부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 아토피 피부염과 그다음 항암 그 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피부 발진들이 생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캔서 래시라고 해서 이제 그 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래시, 그걸 치료하는 게 피부과 질환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또 저희가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말고도 또 하나 또 하는 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규 타겟을 발굴해서 예. 거기에 항체를 개발을 해서 또 다른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항체 신약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이 피부나 뭐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자폐증 같은 정신 질환이 이 장내 미생물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조금 얼핏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이 둘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원래. 예.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일종의 뇌과학자죠.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임상하는 뇌과학자 말고도 또 이제 많은 기초에서도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요. 영어로 이제 겉 브레인 엑시스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겉장과 브레인 뇌가 엑시스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 이런 장과 개념이에요. 뇌가요. 예, 상당히 많이 그래서 장내 세균이 뇌 질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그렇군요.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 네. 그 기전을 이제 먹으면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서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게 뇌하고 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에 올라가서 뇌에서 이제 좋은 시그널, 그러니까 뇌로 이제 시그널을 올리면 예. 뇌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옥시토신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옥시토신이 그러니까 사람의 인터랙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교감 애착, 호르몬이라고 교감, 네, 맞습니다. 교감,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형성하는데 되게 기초되는 호르몬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폐증 분비를 확 촉진시켜서 그 자폐증 쪽, 그러니까 옥시토신 분비를 확 촉진시켜서 자폐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을 해서 자폐증 치료를 기대한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네네. 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내 미생물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 국내에서도 이 장내 미생물 한다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네. 뭐 이렇게 장내 미생물 전성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 장내 미생물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거의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하는 분야니까 막 이렇게 도취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의 느낌은 우주가 하나 열렸다. 아. 하나의 예, 우주가 열렸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내 몸에 5kg 되는 엄청난 장내 미생물 말고도 피부에도 세균이 엄청나게 많고 예.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기생충인 줄 알았죠. 그래서 네. 우리 피 빨아먹고 사는 이제 그런 병균이거나 뭐 이제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제 그 유전체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네. 이 세균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균들을 잘 보니까
아, 얘네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살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니까 같이 살지 않았겠냐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상상력에 따라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엄청나게 열릴 거라고 저는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가 이제 2015년, 5년 전이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많지 않았어요. 이 예. 분야가요. 예, 네. 많지 않았고 그때도 이제 미국의 학회 같은 데를 가보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진짜로 약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뭐 이거를 특허는 어떻게 내는 거야?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데 이게 특허가 나와? 뭐 내지는 미국 FDA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회에서 온통 그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예. 그게 이제 5년 전이었는데 4년 전, 3년 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미국 FDA에서는 어떻게 승인 받는 사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네. 하고 또 특허도 사례들이 나오고 저희도 이제 특허도 잘 탄탄하게 받았고 예. 이런 식으로 인더스트리가 막 이제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회사의 숫자도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도 막 이제 점점 그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느껴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의학 그리고 이제 그 제약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한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안에서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쫙 하나씩 생기고 하나가 열렸다. 또 열리고 이렇게 네. 하나 열리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하나의 엄청난 시장이 하나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좀 결실을 맺으려면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내다보시나요? 아마 몇 달 안에 몇 달? 최초 신약이 나올 거예요. 아, 예.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건? 이제 미국에서 세레스라고 하는 회사가 예. 이제 그 C. 디피실 다이아리아라 그래서 세균성 이제 설사병이죠. 예. 그거를 치료하는 그 약이 지금 임상 3상 거의 이제 승인 단계에 가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이 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큰 하나의 역사가 하나 열리는 거고요. 아마 한 1, 2년 사이에 또 계속해서 신약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빠르면 몇 달 안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기대되네요. 예, 또 하나의 우주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께서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의사 출신의 CEO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벤처 기업을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창업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원래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예. 하고 이제 마치고 미국에서 MBA를 하고 네.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쪽으로 원래 좀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었고요. 네. 예. 5년 전에 그러니까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 15년 지난 시점이었는데 의과대학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박한수 박사라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대 졸업하고 하버드 가서 공부하고 잭슨랩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왔는데 보스턴 쪽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산업이 열리고 있는데 네. 자기가 이 기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같이 창업을 하자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들었죠. 예.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친구 둘이서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예. 그때 사업 계획서 쓰고 벤처 캐피탈 만나서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이 어떻게 하다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분야에 뛰어들게 예, 하게 되셨군요.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의 건강한 이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는 저는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걸 보면요 경이로워요. 예. 제가 10년 전,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그 다국적 제약사 있을 때에도 그 바이오 US라는 미국의 학회를 갔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이 바이오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딜들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곳인데 그때 갔을 때하고 요새 가볼 때하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한국 회사들의 그 활동도가 거기서 엄청나고요. 예. 실제로 또 저희가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만나봐도요. 한국에서 왔다, 네. 한국 바이오다 그러면은 어떤 신뢰도가 달라져요. 신뢰도가 그래서 높아졌군요. 예, 저는 그래서 한국 바이오의 그 한 지난 10년 동안의 이 변화는 네. 엄청났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예. 또 그거 자체가 또 우리들이 또 이렇게 러닝을 하는 네. 또 새로운 학습을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해 나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자 오늘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그 항암제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쩌면 암 정복의 열쇠가 우리 몸 안에 이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